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부부가 예비 신부가 커다란 곤경에 빠졌다는데요. 그 사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김기혁 아나운서. 네, 평범한 30대 커플이 있습니다. 이 커플은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. 네.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건데요. 아이고. 지난 2월 18일 밤 10시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예비 신랑이 대전 도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. 아이고 참. 네, 버스 승객 등 9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. 아유, 큰 사고였네요. 네, 맞습니다. 아, 네.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네. 0.103%예요. 예. 당시에는 이렇게 이게 면허 취소 수준이죠. 지금 그렇죠. 0.08로 내려갔지만. 맞습니다. 네. 네. 아, 면허 취소 수준, 네네. 그런데 이제 이 음주운전이 이번이 네.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. 이 예비 신랑이요? 예, 맞습니다. 아하, 참. 예. 네. 처음이 아니었고 면허가 그러니까 이미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전에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지금. 맞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참, 네. 그래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또 무면허의 음주운전을 해서 네. 이제 이 남성은 이 예비 신랑은 두려움에 이제 떤 거죠. 네. 그래서 그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달아납니다. 아니, 그러면 그 전에 면허가 취소됐을 때는 뭐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거였어요? 그 전에도 이제 음주운전 때문에 그때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거예요? 맞습니다. 음주운전 때문에 참, 면허가 진짜 취소되어 있는 상태였죠. 왜 이런다는 거예요, 진짜. 장희영 교수님, 그러면 진짜 냉정하게 예비 신부 입장에서는 진짜 너 같은 사람 신랑 남편으로 믿고 살아야겠니? 나 우리 헤어져. 혹시 이랬을까요?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요. 네. 아직 선택할 수 있는 네. 권한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는 예비 신랑을 너무 사랑했었나 봅니다. 아마 네. 결혼을 취소하자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고 아, 그래요? 예비 신부가 4살 연상이거든요. 아, 그쪽으로 그래요? 이제 어른스럽기도 하니까 어쩌면 뭐 타이르거나 뭐 자수를 권하거나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어떤 뭐 훈련을 받게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, 네. 좋았을 텐데 이런 현명한 선택보다는 네.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. 아이고. 이 예비 신부는 알 거예요. 자기 예비 신랑이 이런 일을 하고 도주했다라는 걸.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갑니다. 허허. 찾아가서 우리 예비 신랑 버릇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하고 내가 신고를 냈습니다. 라는 식의 자필서를 스스로 써서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예비 신랑이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무면허 운전까지 한 예비 신랑을 오히려 도망가도록 도와줬고요. 이걸로 네. 그친 게 아니라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보험 접수까지 하게 됩니다.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기로 결정을 한 거죠. 아니, 박지훈 네. 변호사 이거 왜 이런다는 거? 이거 뭐 무슨 부창부수예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진짜. 예, 요즘은 이거 하게 되면 걸립니다. CCTV가 얼마나 네. 많고 블랙박스라든지 목격자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허위로 자신이 범인인 것은 신고했던 부분 범인 은닉 내지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. 또 하나 범죄가 더 성립합니다. 뭘까요? 보험사고 접수 처리를 했거든요. 아. 보험사고를 사기를 친 겁니다. 보험사기죄가 성립합니다.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상에 보험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비 신부도 중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.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. 네. 그냥 이 사고를 내고 주행랑 쳤던 예비 신랑은 그냥 안전하게 자기 예비 신부가 이런 죄를 뒤집어 쓴 걸 그냥 지켜만 본 거예요? 예, 이 남성은 거기에 함께 동조를 했던 거죠. 네. 하지만 이들의 어떤 이 범행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각이 됩니다. 어떻게요? 어허. 예, 왜냐하면 아까 그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는데 그때 사고 당시에 버스에 있었던 승객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여성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아, 운전자가? 예, 아하. 남자였던 것 같은데. 이런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.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이런 이제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네.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보니 네. 이게 예비 신부가 운전을 한 게 아니라 예비 신랑이 운전한 게 적발이 된 거죠. 아하. 예. 그런데 그러면 예비 신랑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. 아이고, 자기가 운전한 게 드러난 거예요. 그러면 싹싹 빌고 무릎 꿇고 빈 거예요. 어떻게 됐습니까?
아닙니다. 이 남자는 과연 언제 정신을 차릴까요? 네. 그렇게 사고를 내고 또 다음 날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적발이 됩니다. 그 다음 달에 네. 한 달 후에 예. 또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가 또 적발돼요? 그러면 한번 이 사람이 잘못한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. 김경환을 대체 뭘 잘못한 거죠? 다시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봅시다. 정리를 해드릴게요. 굉장히 이제 사연이 좀 복잡했을 텐데요. 네. 한눈에 쫙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처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어요. 네. 그 상태에서 저희가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그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됐고. 그때 음주운전이었죠. 무면허 예. 또 음주운전. 맞습니다. 그다음 이제 사고를 낸 거죠. 네. 사고를 내고 뺑소니로 현장을 달아났어요. 네. 그런데 여기서 또 예비 신부가 이거를 이제 덮어주려고 했고 네. 그 다음에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거죠. 이거는 도저히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. 이거는 그냥 뭐 술이 왼수예요. 이런 말로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. 최명기 원장님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충동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상태에서 남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네. 그런 다음에 본인이 들킬 거라는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거예요. 본인이 부주의하니까 남도 부주의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. 네. 그러고 나서는 또 겁도 없는 거예요. 네. 서로 이렇게 들킨다 한들 어떻게 빠져나가겠지 하고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생각과 가치관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같은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게 될 거예요. 네. 이 사람이요, 이수정 교수님, 35살이고요. 예비 신랑. 그러면요, 제발 철 좀 들어야 되는 거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요, 지금. 글쎄,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찌하여 이렇게 그야말로 음주운전, 무면허 운전, 무면허 운전 이렇게 계속 하면서도 그 와중에 처벌받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또 무면허 운전으로 또 적발이 되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법적 사고방식을 하는 연유가 뭐냐 한번 따져봐야지 될 것 같고요. 물론 뭐 징역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람이 만약에 생업이 화물차 운전이 생업 같으면은 이게 생업과 연관돼서 불가피한 이런 이제 운전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말로 어떤 뭐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런 종류의 행위를 했던 건지 사실은 좀 더 상세히 따져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. 네. 이건 정말 비정상입니다. 이 정도까지 재판 중에 계속 무면허 운전을 해가지고 처벌받을 게 뻔한데도 계속 이런 종류의 행위를 하는 거 보면 네. 어쩌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료가 좀 필요한 상황, 예컨대 뭐 정말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치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처벌만 받아가지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처벌 수위는 낮게 나왔으나 그러나 네. 교도소 안에서라도 지금 이 사람의 이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는 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네. 출소 이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네. 또 큰일이 나는 거죠. 부부가 아주 그냥 합세를 해가지고 크나큰 죄를 저질렀는데 박준 변호사님, 네. 예비 신랑의 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됐고 예비 신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? 네, 뭐 부부가 될지 안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입니다. 예비 신랑은 징역 1년을 받고 뭐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. 아, 지금 뭐 음주, 무면허, 뺑소니, 또 뭐 범인, 도피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 처벌 재판 도중에도 또 무면허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징역 1년을 선고를 했는데 실형이에요. 실형이 떨어졌습니다. 아. 다만 예비 신부 같은 경우는 거짓 자백을 했지만 이 또 사고 접수도 보험 사기를 했는데 네. 이게 본인도 반성을 하고 있고 뭐 전과가 없습니다.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실형이 아닌 벌금 500을 선고해서 전과자가 된 거죠. 네. 아내는 예비 신부는 전과자, 예비 신랑은 구치소, 네.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. 이거는요, 사랑을 가장한 현실 회피예요. 이 두 사람이 한 행동은요, 그렇게 나쁜 거예요. 그건 사랑이라고 포장하면 절대 안 돼요. 죄값을 달게 받길 바라겠습니다.